PR12에서 다룰 논문은 일반적으로 광고 추천에서 많이 사용되는 CTR 프레딕션 관련 논문 중 하나인 Deep FM, A Factorized Machine-Based Neural Network for CTR Predic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성남이라고 하고 카카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일단은 CTR 프레딕션이라는 분야가 일반적인 추천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한 예시로 캐글에서 크리테오라는 광고 회사가 CTR 프레딕션 챌린지를 열었었는데, 이 대회랑 다른 대회의 데이터 예시를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CTR 프레딕션 모델 중에서 대표적인 Field Aware FM이랑 Wide and Deep Learning 그리고 Deep FM 순서대로 살펴본 다음에 그 이후 최근 연구 방향 같은 것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다룰 부분은 CTR Prediction이라는 태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발표 때 추천 관련 모델들을 소개하면서 크게 대표적으로 MF랑 오토인코드 기반 모델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존 추천 모델들은 기존의 인터랙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모델이 있다고 할 때,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은 정말 단순하게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가 있고, 이 매트릭스는 이 유저가 이 아이템을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평점을 몇 점 매기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매트릭스고, 이거를 두 개의 작은 매트릭스로 디컴포즈 한 다음에 이를 다시 곱해서 원래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유저가 사용한 아이템이 아닌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도 레이팅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구조고, 오토인코더 기반 추천 방식들도 유저별로 어떠한 아이템들을 이렇게 소비한 과거 데이터에 대한 시퀀스가 있다고 할 때, 이 시퀀스를 VA를 통해서 리컨스트럭트 하면서 아직 안 본 아이템에 대해서도 점수를 예측하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들이 되게 오래되기도 했지만 요새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심지어 캐글 챌린지나 이런 데에서도 이 모델들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최근에 카카오에서 이제 그 음악 멜론 관련 모델 대회를 열었었는데, 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모델들도 딥러닝 기반 방식들, 더 나중에 나온 딥러닝 기반 방식들보다 이러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나 BACF 기반 반복론들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들은 제가 이전 발표에서도 자주 소개했던 접근 방식인데요.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소개할 CTR 프레딕션과의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 모델은 오로지 어떠한 유저가 어떠한 아이템을 클릭했다 아니다 라는 정보, 또는 점수를 몇 점을 매겼다 라는 정보만으로 학습해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추천이라고 했을 때 무비렌즈가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셋이니까, 영화 추천이라고 했을 때 유저에 대한 메타 정보, 유저가 20대 남자라든지 아니면 영화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속한다든지 라는 정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저 아이템 간 충분한 인터랙션 데이터만 있다면 좋은 추천 성능을 보여주곤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예전에 버트폴렉이라는 모델을 소개하면서 단점으로 내보냈던 거기도 한데요.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미 과거에 소비된 아이템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유저 i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 모델 자체는 결국 이 매트릭스만을 가지고 탑 K를 추천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본 거 빼고 안 본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들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 차원이 결국 인터랙션 매트리스에 있었던 고유한 아이템 수랑 같기 때문에 이 고유한 아이템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 나갈 때에는 특정 확률로
그 최신 아이템을 추천하거나 혹은 특정 확률로 랜덤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익스플로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는 합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기반 추천 방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애초에 유저가 전체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이를 리컨스트럭트 하기 때문에 이 전체 아이템들, 즉 새롭게 추가된 아이템이 여기에 없으면 애초에 이 모델은 그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 값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사용되는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추천 쪽에서도 좀 더 광고 추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TR 프리딕션 모델입니다. CTR 프리딕션 모델은 정말 단순하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데요. 어떠한 유저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보게 되었을 때 혹은 뭐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클릭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를 정확하게 맞추는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터랙션 데이터도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유저의 메타 정보나 아이템의 메타 정보를 댄스 피처나 스파스 피처, 카테고리컬 피처 등으로 자유롭게 넣어서 학습합니다. 애초에 여기서 소개되는 대부분의 모델 같은 경우가 피처에 대해서 딱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쪽에 스파스 피처고 여기가 네, 둘 다 스파스 피처고 여기도 스파스 피처들인데 이 피처들이 정확하게 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사전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광고 추천을 누가 하든지 간에 어떠한 지면에서 광고를 노출하냐, 어떠한 유저들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저 정보가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정보가 무엇이 있느냐가 그때그때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정확히 뭐가 유사하고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설명 편의상 첫 번째 경우는 영화 추천 이를 예로 들고 두 번째 경우는 광고 추천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아웃풋 디멘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추천 모델은 유저당 전체 아이템의 프로버빌리티가 한 번에 나오고 학습도 원래 원본 매트릭스과의 RMSE를 바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CTR 예측 모델은 아웃풋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겠죠. 또 CTR 프레딕션 모델은 메타 정보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소비된 적 없는 아이템들에 대해서도 쉽게 CTR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CTR 프레딕션이 주로 사용되는 광고 추천 분야는 광고가 집행되기 전에 CTR을 미리 계산해야 됩니다. 이 광고가 이 유저한테 노출될 때 PCTR이라고 해서 어떠한 CTR을 보일 것인가를 미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모델처럼 그 소비 이력이 있어야지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은 적합하지 않고 애초에 메타 정보나 아니면 기타 과거에 이런 유저가 이런 아이템을 클릭했다 안 클릭했다는 정보만으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야 PCTR을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CTR 프레딕션 모델들도 사실 추천에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추천에서 이러한 CTR 프레딕션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유저가 이 상황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 영화가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 유저의 모든 아이템을 다 CTR 프레딕션 모델에 인퍼런스해서 클릭 프로버비리티를 계산한 다음에 그 프로버비리티가 가장 높은 아이템을 추천하면 됩니다. 반대로 그 레코멘데이션 모델들도 CTR 프레딕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광고 추천의 예시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컨텐츠가 많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의 소비 이력이 충분히 활용될 때는 가능합니다. 즉 광고 추천이라는 도메인에 한정짓지 않고 내가 만약 그냥 그 CTR 프레딕션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과거 소비 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레코멘데이션 모델도 그 CTR 프레딕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MF 모델이 아직 안 본 아이템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해당 스코어를 0, 1 안에 있는
프로버비리티로 리스케일링만 잘 해주면 클릭 프로버비리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코멘데이션 모델과 CTR 프리딕션 모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은 이러한 CTR 프리딕션 모델에서 과거 케글 챌린지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실제로 그 서비스에 나갈 때도 되게 로버스트하게 잘 쓰인다고 알려져 있는 딥FM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CTR 프리딕션은 사실 어떤 모델을 쓰는지만큼이나 어떠한 피처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피처 엔지니어링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피처라는 게 어떤 서비스, 어떤 도메인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유저와 아이템 피처가 완전 달라지고 맞추고자 하는 레이블도 뭐 클릭이 될 수도 있고 like or dislike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이너리만 되면 돼서 어떠한 데이터를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쓰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크리테오 CTR 프리딕션 컨테스트라는 케글 대회에서 나온 데이터셋인데요. 크리테오는 온라인 광고 회사이고요. 레이블은 그 광고를 클릭했다 안 클릭했다 라는 정보고 여기는 개인정보 때문에 어떤 피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인테저 피처라고 해서 뭐 대부분 카운트 피처로 구성된 13D짜리 이제 인테저 피처가 있고 카테고리컬 피처도 있고 근데 카테고리컬 피처는 개인정보 때문에 모두 익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즈는 45밀리언, 6밀리언 정도 되고 이러한 피처를 원하드 인코딩을 하고 나면 피처 사이즈만 33밀리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웃브레인 CTR 프리딕션 챌린지인데요. 이것도 케글에서 공개되기도 하고 데이터셋도 공개된 건데 아웃브레인도 마찬가지로 그 온라인 광고 회사인데 주요 언론사나 되게 유명한 웹사이트의 광고 추천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250빌리언 정도의 개인화 추천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개한 데이터도 여기는 좀 더 복잡한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러한 그 지면이 있고 이 지면에 소스가 있고 광고 공급자가 있고 이 도큐먼트가 무슨 도큐먼트인지 그러니까 광고를 노출할 도큐먼트가 어떤 도큐먼트인지 설명해 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도큐먼트 끝날 때쯤에 다른 도큐먼트를 추천하게 되는데 해당 도큐먼트 그 아이디랑 그리고 유저의 아이디 그리고 언제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노출했는지 등의 정보를 가지고 이 유저가 이 도큐먼트에서 이 아이템을 클릭할지 안 할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이제 광고가 노출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유저가 어떠한 도큐멘트 사이트에서 어떠한 시간대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사이즈는 클릭은 16만, 유저는 700밀리언, 16밀리언, 사이트는 560개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피처스는 자세히 보시면 도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도큐먼트가 어떠한 토픽 그리고 주요 단어가 무엇인지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소스는 무엇인지 등을 공개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도큐먼트와 유저와 시간과 플랫폼을 통해서 이 광고가 노출되는 상황을 완전히 특정짓고 있는 거고 그 광고는 이제 다른 도큐먼트로 추천이 나가기 때문에 이 도큐먼트가 어떤 그 행사에 있는지 그리고 광고를 제공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고로 나갈 도큐먼트 아이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도큐먼트 아이디를 다시 도큐먼트로 가면은 해당 그 광고의 토픽이나 엔티티도 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광고 추천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모델 쪽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eld Aware Factorization Machine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딥러닝보다는 그냥 되게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하지만 아마 최근까지도 많은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카카오에서 재작년에 광고 추천팀에서 공개한 리포트에서도 FFM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아마 다른 회사들도 FFM 자체가 워낙 계산이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베이스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FM을 소개하면은 기본적으로 FM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FM은 그냥 그 리니어 모델인데 그 리니어 모델에다가 임의의 두 피처에 대한 인터랙션을 구해서 어디셔널 피처로 사용하는 리니어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광고 추천 상황에서 광고 공급자, 정보 공급자가 이제 퍼블리셔, 그리고 광고하는 사람이 이제 어드버타이저, 그리고 유저의 젠더 이러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맞추고자 하는 게 클릭이냐 넌 클릭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각각이 다 피처가 되겠죠. 카테고리컬 피처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피처들을 단순히 원하드 인코딩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임의의 3 피처에서 이제 두 개를 뽑아서 3 콤비네이션 2를 구해서 임의의 두 개의 피처가 공통적으로 있는지, 예를 들어서 퍼블리셔가 ESPN이고 젠더가 메일인지 라는 피처를 새롭게 만들어줘 가지고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만들어줘서 거기에다가도 이제 리니어 모델을 태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팩토라이즈 머신 모델이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가정을 더한 게 필드 어웨어 팩토라이즈 모델 머신입니다. FFM은 인터랙션을 피처들 뿐만 아니라 필드에 대해서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위에 보여드린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FM 모델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ESPN A라는 게 있는데 이 A라는 거는 위에 있는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블리셔가 ESPN이고 내가 인터랙션 하고자 하는 다른 필드가 어드버타이저라고 할 때 라는 걸로 이제 웨이트를 차별화 두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WESPN이 W 나이크를 가든지 W 젠더로 가든지 간에 1번 텀, 2번 텀으로 가든지 간에 똑같은 웨이스를 사용하는데 반해 얘는 어떠한 필드와 인터랙션 하냐에 따라서 다른 웨이스를 가지고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WESPN에 집중해서 보시면 1번 텀과 2번 텀은 동일한 W를 사용하고 있지만 밑에 FFM에서는 이제 첫 번째 웨이스는 ESPN 어드버타이저와 인터랙트, ESPN 젠더와 인터랙트 이렇게 다른 텀을 사용해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필드 어웨어 팩토라이즈 머신이 뭐 다소 나이브하거나 아니면 뭐 깊은 모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모델과 비교해봐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가 5n 정도 되는데 FM이나 FFM을 가는 경우에는 인터랙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n제곱 k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릭 프리딕션, CTR 프리딕션에서 딥러닝에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와이드 앤 딥 러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모델 자체도 워낙 단순하기도 하고요. 그 인풋 피처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컨티뉴어스 피처가 될 수도 있고 카테고리컬 피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카테고리컬 피처는 보통 이제 임베딩을 NLP에서 워드 임베딩을 룩업 하듯이 네, 잠시만요. 왜 안 들어가시지?
네. 네, 그럼 다시 YDN 딥러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YDN 딥러닝은 기존의 FFM과 달리 CTL 프리딕션에서 처음으로 딥러닝이 사용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딥러닝이라고 해봤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몇 개를 쌓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풋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티뉴어스 피처들과 카테고리컬 피처들을 넣고 카테고리컬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NLP에서 워드 임베딩을 룩업하는 것처럼 매우 스파스한 피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피처들에 대한 임베딩을 룩업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켓해서 그 MLP를 몇 개 태우는 수준입니다. 그것과 다 이제 FM과 비슷한 점이 이제 여기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로스 프로덕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처가 인터랙션을 넣는 FM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의 두 개의 피처에 대해서 그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바로 같이 컨켓해서 넣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젠더가 피메일이고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다. 이거랑 정보를 같이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을 딥 파트, 오른쪽 부분을 와이드 파트라고 해서 와이드 앤 딥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지만 자주 쓰이는 모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FM과 FFM 그리고 와이드 앤 딥 러닝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할 딥 FM이라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두 개를 장점만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딥 FM은 결국 와이드 앤 딥 러닝에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로 계산해서 바로 로지스트 로스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FM 레이어로 바꾼 모델이 이제 딥 FM입니다. 아키텍처는 사실 똑같은데요. 그 필드 어웨어 스파스 피처를 썼다는 게 약간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필드마다 덴스 임베딩을 뽑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왼쪽 부분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왔죠. 딥러닝 부분은 이제 오른쪽에 그대로 있고 이제 와이드한 부분을 크로스 프로덕트 대신에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을 넣어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프로버티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크로스 프로덕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이 FFM과 다른 것은 결국 그 중간에 웨이트가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 LR과 FM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와이드 앤 딥 러닝 모델인데 기존 모델들과 이제 로글로스나 AUC 같은 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L 프리딕션에서는 기존 추천 모델과 다르게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 AUC와 로글로스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다가 놓쳤던 것 같은데 그 CTL 프리딕션에는 이 프리딕션 값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떠한 유저가 어떠한 광고를 클릭할 프로버티가 0.7이다, 0.9다, 0.3이다 이러한 값 자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추천 모델은 사실 그 아웃풋 그 스코어가 100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최대값만을 나타내고 그걸로 이제 클릭 자체를 맥스마이즈 하면 되기 때문에 아웃풋 프로버티나 아웃풋 스코어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CTL 프리딕션에는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어떤 확률로 클릭할 건지에 대한 값이 매우 중요한 게 그 값을 바탕으로 이제 광고에서 단가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A라는 모델이 있고 A라는 아이템이 있고 B라는 아이템이 있을 때 A라는 아이템이 클릭할 확률이 0.7이고 B라는 아이템을 클릭할 확률이 0.6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그냥 A를 추천하는 게 그 당연한 거지만 이게 광고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A와 B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A와 B의 이제 PCTR을 통해서 단가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가 계산 때문에
어떠한 아이템, 어떠한 유저에 대한 CTR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NDCG나 MAP 같은 추천 로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AUC랑 로그로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워낙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많은 인퍼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타임도 되게 중요한 피처 중에 그 이밸리에이션 매트릭 중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딥 FM이 기존 모델들보다 속도가 꽤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올해 나온 이제 딥 FM 기반 모델들이 몇 개 있어서 간단히 컨셉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논문들은 제가 자세히 살펴본 것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나온 두 개의 논문인데 둘 다 딥 FM 기반 논문이고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 DNN이라고 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딥한 파트가 결국 MLP잖아요. 근데 이 MLP에 이제 보통 그 레이어 놈을 추가하면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 레이어 놈에 대해서 그 추천 분야에서 어떤 레이어 놈이 좋은지 한번 실험을 하고 그 중에서 베리언스 올리만 있는 레이어 놈을 만들어서 딥 CTL 프리딕션 모델에서 딥한 부분을 개선시켰다는 논문이 올해 공개되었고요. 또 하나는 딥 라이트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읽다가 조금 어려워서 마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딥한 파트에서 이제 프루닝이나 그리고 그 피처 인터랙션을 계산하는 부분 여기서 피처 인터랙션 계산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되게 적게 보이지만 사실 이게 뭐 최소 몇십만에서 몇백만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익스플리시트하게 피처 인터랙션을 서치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개선해서 기존의 모델들보다 성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속도는 46배 정도 빨라졌다라는 그러한 논문이 올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좀 다소 빠르게 했는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저와 그리고 광고에 대한 정보요. 네. 네, 맞습니다. 딥 FM은 기본적으로 그 본 거랑 안 본 거에 대한 세팅이 다르진 않아요. 여기는 그냥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넣고 유저에 대한 정보를 근데 물론 학습 데이터에 그게 레이블로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높은 확률로 좋은 아이템이 되겠죠. 근데 전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 그렇게 그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본 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도 잘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1, 2, 3번 같은 경우에서 1번과 2번의 주제가 다르고 2번과 3번의 주제가 다르고 또 제가 방금 본 동영상과 유사하면서도 같은 동영상을 추천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로는 그런 거는 다른 API 서버 자체에서 관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NLP에서 워드 임베딩 룩업 하는 부분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스 피처가 뭐 예를 들어서 그 AD 그 광고 넘버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뭐가 있을래나.
이 유저가 뭐 나이가 10대부터 60대까지 어느 나이대에 속하냐 이러한 카테고리컬 피처도 이제 스파스 피처라고 스파스하진 않지만 하여튼 피처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뭐 64디멘션이라든지 128디멘션이라든지 이러한 그 댄스 임베딩을 따로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가변적입니다. 네, 댄스 임베딩 자체는 똑같은데 이거 실제 대회에서 사용한 걸로 봤을 때 피처 엔지니어링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뭐 중요할 것 같은 피처는 128 디멘션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64로 하고 그런 식으로 통일했다라고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추가된 거라기보다는 YDN 딥러닝에서 와이드한 부분을 FM 레이어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 부분을 이걸로 바꿨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딥한 부분은 그냥 MAP 똑같이 사용하고요.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아, 네네네. 아닙니다. 저 감사하죠.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피처 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개라고 한다면 이 FM 레이어는 1000 컨비네이션 2개만큼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계산이지만 이거 자체도 워낙 엄청나게 많은 피처가 돼서 네,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 계산했습니다. 네. 아, 네. 여기서는 다 계산했는데 요새 제가 케글 챌린지 솔루션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한 땀 한 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제외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필드와 이러한 필드는 서로 하지 말자 이런 거를 약간 명시적으로 제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랑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